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시면 72쪽 중간에 그 클로바 그림 나와 있고 그 보라색 바탕에 글자 색이 그 하얀색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걸 입력해 볼 건데요. 먼저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저 오른쪽 끝쪽으로 갔을 때 문자표 특수 문자 입력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가기 명령은 컨트롤 F10번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외우기가 좀 벅찰 수 있으니까 문자표에 가서 문자표 누르셔야 돼요. 문자표란 글자 누르셔서 하단에 문자표 점점점 누르시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들은 한글 HNC 문자표 탭에 전각기호 일반이라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왼쪽에 거기에 보통 있어요. 여기 좀 내려가시면 이렇게 컬러바 검은색 무색으로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얘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넣기 누르시면 되고요. 선택하고 넣기 누르시면 되고요. 컨트롤하고 F10번 누르면 바로 그 메뉴, 문자표 입력하는 메뉴가 열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넣기 누르셔도 됩니다. 입력 도우미 그룹에 있는 문자표, 화살표, 그리고 문자표 점점점 하면 사용자 문자표, 유니코드 문자표 종류가 되게 많은데 한글 문자표에 어디 전각기호 1번이라고 하는 그룹에 가서 찾아 쓰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표는 다 여기에서만 내요. 다른 데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서가 이런 기호가 나오면 한 칸을 띄우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어차피 우리 문제 자체도 한 칸이 떨어져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띄우고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6줄에 대한 문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스팸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입력을 할 때 이런 1 괄호 닫고라는 기호를 쓰지 않아요. 그냥 글자만 쓰시는 거예요. 여기는 글자만 쓰셔야 돼요. 예. 그 밑에 가로 닫고 한 칸 띄우고인데 글자가 이렇게 밀려 들어가 있잖아요. 밀려 들어가는 것도 쓰시는 거 아니고요. 그냥 왼쪽에다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그 표 작업 하시고요. 깨끗한 정보와 사회까지 여러분이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문서 규정이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공문서 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법률이 있어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정에 보면은 어떻게 해라 라고 작성하는 규정을 알려줬고요. 얘는 공문서는 아니죠. 공문서라고 말하는 거는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문서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우리 집으로 보내는 문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의사항을 구청에다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민원문서라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보내면 공공기관이 그 문서를 수신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문서가 또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공문서를 만드는 규정에 의해서 일반 사문서도 공문서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ITQ 한글 시험을 공부하시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문서를 작성하는 규정을 나름 배우시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제목, 본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 여기가 여러 줄을 띄울 필요는 없고요. 원래 두 줄 띄우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줄만 띄우면 돼요. 안 띄우면 안 돼요. 안 띄우면 안 돼요. 꼭 띄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시면 본문이 들어가고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한 줄 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한 줄 띄워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표의 밑에 있는 부연 설명이잖아요.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은 붙여 쓰시면 되고, 이렇게 하이픈 썼잖아요. 빼기 기호 다음에는 한 칸을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빼기 기호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빼기 눌렀잖아요. 빼기 이렇게 빼기 눌렀는데 한 칸 띄우고 글자를 쓰는 순간 이 빼기를 고치질 못해요. 자동으로 얘가 기호로 인식을 해요. 서식 기호라는 걸 인식해요.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 엔터 치고 나서요, 여기다가 그냥 엔터를 탁 치면 그 빼기 기호가 사라져요. 아, 아무것도 없는 글자구나 라고 이렇게. 원래는 표 밑에 붙여 쓰시면 돼요.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줄을 띄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내용은 이 표에 복합적이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마지막에 문장이 있잖아요. 문장. 이 문장은 이 문서를 만드는 단체 이름을 보통 많이 쓰거든요. 뭐 깨끗한 정보화 사회 만들기 뭐 이런 단체 이름들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여기 무슨 서울특별시 무슨 여성발전센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서를 만드는 기관 명칭을 보통 써요. 여기는 원래 하단에서 30mm 내지 45mm 띄우고 써줘야 돼요. 프린터로 인쇄하면 이 명칭이 제일 밑에서부터 30mm 내지 45mm 사이에 와야 돼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문하고 얘를 붙여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반드시 띄워야 돼요. 여기는 두 칸 띄워도 돼요. 세 칸 띄워도 돼요. 막 띄우다가 보세요. 막 띄우다가 재미났다고 해서 얘가 페이지가 바뀌었잖아요. 이름 빵점 돼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안 띄우면 안 되고 최저 위반이니까 감점이 커요. 한 줄만 꼭 띄우시면 돼요. 본래는 두 줄 띄우라고 돼 있어요. 규정에는. 근데 한 줄만 띄우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본문을 만들고 나서 이제 꾸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얘는 합쳐야죠.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합치는 명령은 M이에요. M.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시고 M 누르시면 합해져요. 되게 수월해요. 그렇죠? M은 머지. 머지라는 말은 병합. 하나로 합하는 거, 여러 개를 하나로 합하는 걸 머지라고 하는데, 그거의 줄말이 M, 머지예요. 그 다음, 여기.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계속 쓰려면 귀찮지 않아요? 이렇게 두 개만 써놓으시고 나서요, 블럭 잡고 A 누르면 글자가 한꺼번에 완성이 돼요. 다시 보세요. 두 개를 써놓으셔야 되고, 마저 블럭을 잡고 A라는 키를 누르면 글자가 완성돼서 채워져요. 이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2010으로 가면서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엑셀에는 당연히 이런 게 있어요. 엑셀에 있는데 한글에도 집어넣었어요. 뭐 몇 글자 안 되니까 그냥 3위, 4위, 5위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국가명이 똑같은 글자가 순서대로 나열됐으면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는데 어차피 순위가 다르니까 천상 다 일일이 써야 되겠지.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고 하려면 그건 귀찮을 테니까 일일이 써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퍼센트 기호도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엑셀 같으면 퍼센트 기호가 출력되게끔 명령을 걸면 좋은데 한글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쓰셔야 돼요. 숫자만 써놓으시고 마지막에 클릭하고 퍼센트 기호 이렇게 클릭해서 넣어줘도 되고, 입력하면서부터 미리미리 넣어주셔도 되고 편리하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좀 이따가 이제 블럭 잡고 가운데 맞춤하고 색깔 꾸미고 선 그리고 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전까지 요거는 완성을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요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글자를 완성하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54분이니까 좀 늦게 오신 분도 있고, 늦게 오신 분 입력하기 힘드시면요 예문 불러오는 연습 기능도 있으니까 불러와서 하셔도 되고요. 제가 다니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약간 색깔이 다르죠? 이게 칼라 문제니까 이런데 흑백 문제지를 보더라도 글자색은 하얀색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문제지의 도둠 18포인트 흰색, 음영색은 파랑이라고 써 있는데 파란색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해요. 뭐 파랑이면 어쩌고 노랑이면 어떻습니까? 파랑으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블럭 잡고 글꼴을 도둠의 18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블럭 잡고 도둠의 18포인트로 가요. 맞죠? 그렇죠? 앞에 있는 이 클로바 기호까지 도둠의 18포인트예요. 그리고 글자만 다시 블럭 잡아서 얘가 흰색 글자의 배경이 도둠이 음영이 파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얘를 생략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블럭 잡아 들어가면 안 되고요. 글자만 잡아야 돼요. 두 번째 작업할 때는. 그래서 서식이라는 메뉴 가시고 글자 모양을 누를 겁니다. 글자 모양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글자색은 흰색, 음영색은 파랑. 파랗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파랑이라고 딱 떠있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걔를 누르시면 파란색 음영에 흰색 글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많이 틀리는 첫 번째, 얘는 빼고 처음부터 글자만, 즉 얘는 무시하고 얘들만 흰색에 도둠 파랑으로 18포인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전체를 앞에 기호까지 포함해서 도둠 18포인트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글자만 다시 블럭 잡아가지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글자 색깔은 흰색, 음영색은 파랑 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정확히 맞아요. 당연히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글꼴은 도둠 18포인트 똑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만 따로 블럭 잡아서 기울이고 강조점을 해주는 거예요. 기울이는 건 여기 해주면 돼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든지 겉에도 기울이는 건 있어요. 가가 두 번째 거. 기울어져요. 근데 그 강조점은 글자 모양의 확장이라는 메뉴 탭을 여셔야만이 그때 강조점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자, 어떨 때는요, 문제를 이렇게도 냅니다. 전체는 글자가 기울어졌는데 스팸 현황만 강조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글자 다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기울어졌죠. 그리고 강조점이 다 들어갔잖아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기울어뜨리는 거는 전체, 강조점은 일부, 이런 경우도 많아요. 블럭 잡고 글자 모양 기본이 아니라 확장해 가셔서 강조점에 거기 체크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거니까 세 번째 거가 되겠네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강조점이라는 게 나타나요. 우리 평상시 글 쓰면서 강조점 쓰는 경우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배우셨으니까 사용하시면 되죠. 그러니까는 요 글자 제목을 쓰실 때 얘 하시고 나서 밑에 것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얘예요. 얘. 여기 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문제지.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해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쓰여 있죠. 맞습니까? 문단 번호 기능이라는 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우리 책에 뭐라고 써 있는가를 좀 볼게요. 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하고 똑같이 설명되어 있네요. 이 문단 번호 사용하는 거를 교재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해놔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편하냐를 생각해 봐야죠. 근데 어느 게 편하다, 어느 게 나쁘다, 좋다라는 말은 없어요. 어떤 걸 쓰느냐가 나한테 편리하느냐, 이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시험 유형대로 빨리 입력하고 빨리 처리하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먼저 블럭을 잡고 나서요. 블럭에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문단 번호 모양이라는 메뉴가 중간쯤에 있을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클릭하시고요. 자, 얘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1 여기에 뭐뭐뭐 그 다음에 일부 띄어쓰고 가 그 다음에 뭐뭐뭐 그 다음에 띄어쓰고 나 하고 또 뭐뭐뭐 여기는 이 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앞에 있는 걸 1수준이라고 표현하고요. 중간에 들어간 애는 2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수준, 2수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수준별로 나누는 거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1수준은 1 괄호 닫고고 1, 2, 3, 4 괄호 닫고고 2수준은 가나다라 괄호 닫고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 있나 보시죠. 얘는 1점 가점이고요. 얘는 양쪽 괄호 가 1, 2 이거고. 세 번째 얘가 1 괄호 닫고 가 괄호 닫고. 얘랑 흡사하잖아요. 3수준 4수준은 신경 안 써도 돼. 우리 시험에는 1, 2수준만 물어보니까. 그럼 얘를 선택하시고 얘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로 고칠 겁니다. 얘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로 고쳐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뜰 거예요. 이 메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겁니다. 문제집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좀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1수준은 20포인트 20포인트라고 써 있고 2수준은 30포인트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왼쪽에서 20포인트 띄워주는 게 1수준이고 2수준은 왼쪽에서 30포인트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이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좀 더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스페이스바로 떨어뜨려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냥 써놓고 나서 명령을 주면 알아서 떨어지고 알아서 1, 2, 3, 4가 매겨진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1수준, 2수준 두 가지를 갖고 물어보는데 1수준은 20만큼 띄우라고 했으니까 20을 쓸 거예요. 20. 근데 보세요. 요 1 가로 닫고가 1수준 기호예요. 근데 얘가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에 붙어 있죠.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안으로 쭉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이 수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비 조정을 30으로 놓고요. 얘를 어디로? 오른쪽으로 보내면 오른쪽으로 더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1수준은 왼쪽에서 20포인트 떨어져서 1, 2, 3, 4 가로 닫고가 나오고, 2수준은 왼쪽에서 30포인트 떨어져서 안으로 좀 더 들어간 상태로 가나다라 마바사가 나올 거고, 설정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가요. 알아서 왼쪽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20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 보세요. 얘네. 요 두 개는 가나로 가야 되고, 얘는 이 수준이 1 가로 닫고, 얘가 2 가로 닫고잖아요. 얘는 또 다시 가나다로 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 블럭 잡고요. 여기 가시면 서식에 문단이란 기능에 가보시면 요런 말이 있을 거예요. 어디냐면은 여기 있다. 여기 수준에 끝에 가면 수준 증가, 수준 감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식이라는 메뉴 제일 끄트머리로 가면 수준을 올리기, 수준 내리기, 수준 증가, 감소라는 있는데, 수준 감소를 한 번만 누르시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가나다라가 돼요. 그러니까 1, 2, 3, 4였는데 이 두 개가 가나다라로 바뀌면서 아까 3, 4, 5번, 4, 5, 6번이 2, 3, 4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은 또 블럭 잡아서 이렇게 다 잡지 않고요. 이렇게만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수준을 또 하나 내리면 얘가 다시 가나가 돼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제 글자를 다 블럭 잡으시고요. 컨트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원래 글자로 돌아와요. 꾸민 게 사라져요. 아래 한글에서 블럭을 잡고 컨트롤 1번 누르면 꾸몄던 기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다가 망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번호 모양 따라서 꾸미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망쳤다, 제대로 됐다, 나 망쳤다 그러면 컨트롤 1번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문단번호 모양에 가서 요거 1, 2, 3, 4 가로 닫고 가나다라 가로 닫고 요거잖아요. 얘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누르셔가지고 1수준은 20,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라는 거 클릭해 주시고, 2수준 클릭해서 30 떨어질 겁니다 하고 오른쪽으로 밀려나가세요 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1수준은 20 문제지 써 있으니까 2수준은 30인데 왜 오른쪽이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떨어지게끔 가나다라가 오른쪽으로 떨어지라고 하는 의미로 오른쪽 맞춤이에요. 설정하시면 딱 되고요. 이때 이제 요 중간중간에 있는 거는 수준을 내려가지고, 그럼 알아서 걔가 들여쓰기처럼 돼가지고 모양새가 쫙 맞을 거예요. 얘는 꼭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내가 스페이스바 막 눌러가지고 1 괄호 닫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굳이 왜 해야 되느냐? 그냥 1, 2, 3, 4 쓰면 안 됩니까? 시험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치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1, 2, 3, 4 써도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중간에, 요 중간에 뭘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옵트인이라는 글자 앞에다가 뭐를 써 놓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가나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나다가 되겠죠. 자, 여기다 옵자 일터고 엔터를 탁 치는 순간, 아까는 가나였는데 이제 나다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글자를 쓰면 되고, 중간에 또 엔터 치면 어떻게 글자가 추가되면서, 줄이 추가되면서 가나다라가 자동으로 변형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문단번호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 불필요한 거 제거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가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 뒤에다가 글자를 쓰고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가나다로 막아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문단번호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기능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책에서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는 안 해주고 시험 문제 패턴이라는 것만 설명을 해놨죠. 담당 선생님들이 뭐 이런 예문을 설명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급할 때는 저도 이렇게 안 해요.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좋아요.
근데 그냥 한두 줄 쓸 거라면 그냥 1, 2, 가나다라 이렇게 쓰는 게 편하고,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문단번호 모양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 작업 들어갑니다. 제 1작업에서 표 작업하는 건 했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냥 보시다시피 가운데 맞춤,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높이가 이렇게 낮은데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높이를 좀 높인 것 뿐이고요. 높이를 높이는 방법은 블럭을 잡은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내려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높이가 높아져요. 근데 이렇게 주택 없이 막 높이다가 페이지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 빵점 돼요.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는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냥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한 두 번 정도 내려가지고 살짝 높여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색깔이 좀 다르고요. 얘 블럭의 위쪽과 아래쪽이 줄이 다르고요. 아래쪽도 줄이 다르고요. 이 블럭의 왼쪽과 오른쪽에 또 줄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 줄 모양, 셀 모양, 선 모양, 셀 모양들을 꾸며 볼 겁니다. 먼저 두 줄을 블럭 잡으시고요. 여기에다 노랗게 색깔을 칠할 건데, 우리 문제지에 노란색으로 칠하라고 하는 건지 빨간색으로 칠하라는지는 꼭 지시사항을 보셔야 돼요. 흑백 문제지로 우리 나오기 때문에. 자, 블럭 잡으시고 C, 알파벳 C 또는 L 누르시면 선 모양, 테두리나 셀 모양, 배경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때 색깔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 써있죠?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이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예. 그라데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라데이션에 가서 왼쪽 대각선이 어떤 건지 여기 있네요. 왼쪽 대각선 선택됐고요. 왼쪽 대각선.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노랑. 이렇게.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노랑. 근데 왼쪽 대각선이라고 했으니까 선택하시고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이 번지는 게 나타날 겁니다. 자, C 눌러서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유형은 왼쪽 대각선. 그리고 시작색 흰색, 끝색 노란색.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여기서 좀 빠진 게 있는데요. 빠진 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요렇게 블럭을 다 잡으시고, 원래는 안에다 클릭해 놓고요. F5번 키 땅땅땅 3번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 그냥 우리 쉽게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블럭이 되겠죠. 여기는 글꼴을 얼마로 하래요? 도둠 10포인트. 10포인트는 뭐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요. 가운데 정렬 하라 그랬고요.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블럭의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안 보이죠? L. 그대로 배경으로 가면 테두리를 돌리시면 되고요. 선 없음. 어디가? 제일 왼쪽 요 동네하고, 잠깐만요. 얘가 선이,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L 들어가서요. 실선 한번 선택하세요. 실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굵기에 가면 0.12mm 한 줄짜리 선택하시고, 굵기 0.1mm 안쪽. 그리고 모든 셀을 하면 되겠네요. 모든 셀. 모두 선택하면 이 전체가 0.1mm로 선이 그려지는 건데, 다시 블럭 잡아서 L. 여기가 지금 모든 셀, 선택된 셀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데, 얘가 조금 안 맞으면 모든 셀로 하시면 되고요. 이때 요 왼쪽 선 없애고 오른쪽 선 없앨 거니까는요, L 눌러가지고 선 없음, 왼쪽, 오른쪽. 제일 왼쪽 여기. 제일 왼쪽 여기. 제일 오른쪽. 이게 제일 오른쪽 여기죠. 그렇죠? 왼쪽과 오른쪽의 선을 선 없음 선택하고 왼쪽 없애고 오른쪽 없애면 제일 왼쪽과
오른쪽이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클릭하면 빨간 점선이 나와요. 표 안에다 클릭하면 빨간 점선이 보이고요. 표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선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점선이 나온 거는 선이 있는데 가렸습니다 라는 뜻으로 점선이 보이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블럭 잡아서 L, 이번에는 두 줄짜리 선택하고요. 두 줄짜리 선택하고 위쪽이라는 건 여기죠. 제일 위쪽 여기. 그 다음에 아래쪽은 제일 아래쪽을 말하는 거예요. 아래쪽 설정. 그리고 제목줄 두 줄 블럭 잡고 다시 L, 얘도 두 줄 아래쪽, 두 줄 아래쪽. 그러면 이 블럭의 아래쪽만 두 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선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다시피 제일 위쪽은 두 줄, 제목줄 아래 두 줄, 제일 바닥줄 두 줄. 그리고 왼쪽에는 없고 오른쪽 없고.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블럭 잡아서 왼쪽 오른쪽 가리고 다시 나와서 다시 명령 가가지고 위쪽 아래쪽 두 줄 걷고 그 다음에 제목줄만 따로 블럭 잡아서 또 두 줄로 해서 또 아래쪽 설정해주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해야만 돼요. 그러면 우리 문제지랑 어떨까요? 똑같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누락된 얘기를 좀 할게요. 원래는 얘네들을 블럭 잡고요. 오른쪽 눌러서 문단번호 모양 들어갔잖아요. 이 들어가시기 전에 줄간격이라는 게 여기 보일 거예요. 끝에 가보면 끝에 160%라고 보일 거예요. 그렇죠? 전 화면이 좀 작아서 저 끝에 이렇게 아래쪽에 보이는데 요 160% 얘를 180으로 하래요. 180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문제지에. 얘를 하고 문단번호 모양 들어가는 게 수월해요. 왜냐하면 문단번호 모양 다 꾸며놓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설정 누르고 빠져나온 순간 일로 내려와 버려요. 줄간격을 까먹더라고. 저도 그렇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간혹 까먹어요.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시상 불이행이니까 감점이 커요. 글자 한 글자 틀린 것보다 엄청나게 감점이 클 수 있으니까. 자, 문제지에는 분명히 문단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왼쪽 여백 20에 1수준, 2수준은 30을 띄우라고 했는데 그 아래쪽에 줄간격 180% 써 있잖아요. 간혹 200%로 하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보니까 이해하고 나서 하기 전에 줄간격을 180으로 160으로 돼 있던 애를 180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문단번호 모양 들어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지금 180으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단 간격이라고 되어 있었나요? 아까 여기요? 여기가 지금 문단에 가면 간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180%라고 하는데 문단 간격이라는 거 180%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100% 간격은 뭐냐면 윗줄과 아랫줄에 여백이 전혀 없다. 글자를 위에다 쓰고 아래쪽에다 글자를 쓰는데 줄과 줄 사이에 여백이 전혀 없는 거야, 공간이. 그러니까 벽돌 쌓듯이 위쪽 아래쪽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0% 그러면 어떨까요? 위와 아래 사이에 한 줄의 여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00% 줄간격을 갖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요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 사이가. 여기 한 줄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300%는 두 줄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150% 같으면 50% 여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60%니까 어떤 의미예요? 60% 여백을 좀 줘라. 즉 가독성 좋게
위에다 글 쓰고 엔터 쳐서 줄이 들어가면 위쪽과 아래쪽 사이사이에 여백이 조금씩 있으니까 첨삭도 가능한 거죠. 그게 줄 간격이에요. 문단 간격. 그래서 얘는 꼭 줄 간격을, 문단 간격을 180% 또는 200%라고 조정하라고 꼭 문제 내더라고요. 원래는 160%인데 얘네들은 꼭 180%나 200% 하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 꼭 체크해서 보셔야 되고요. 예.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마무리 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죠, 요거. 얘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써 있어요. 오른쪽 정렬.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이겠죠.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 글꼴은 궁서가 되고요. 그래서 24포인트고요. 진하게 굵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편과 자간이라는 말은 했었어요. 그렇죠? 얘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장평이, 기본에 가서 장평이 얼마? 105%니까 글자가 약간 좀 통통한 글자가 되겠죠? 가로로. 네, 그렇게. 그러면 이것도 해결이 돼요. 책 표지라든지 마지막에 이 기관 명칭이나 이런 단체명 같은 거 이런 걸 쓸 때 이런 것들은 장평을 한 105에서 110을 주면 좀 통통하게 굵직하게 보이거든요. 많이 그렇게 활용을 해요. 이제 몇 개 남았을까요? 머릿말 남았고요. 그 다음에 쪽번호 남았어요. 머릿말하고 쪽번호 남았어요. 그럼 얼떨결에 이제 다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볼게요. 머릿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복이라는 메뉴에 가면 쪽 윤곽을 안 보면 안 나타나요. 쪽 윤곽을 보면 안 나타나고요. 쪽 윤곽이 없는 상태에서 안 나타나고 쪽 윤곽을 보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여백이 있잖아요. 왼쪽 그 다음에 왼쪽 여백이라는 거 여기죠. 왼쪽 이만큼 오른쪽도 저만큼 위쪽에 요만큼 공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여백 상단에 여기다가 매 페이지마다 똑같은 메시지가 출력되게끔 하는 걸 머릿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똑같은 메시지가 출력되게끔 하는 꼬릿말이라고 그래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머리글, 바닥글, 엑셀이나 이런 데서는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하는데 한글에서는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F7번 눌렀을 때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이렇게 두 가지씩이 따로따로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쪽번호를 넣어야 되는 쪽번호. 그러면 지금 72쪽의 문제지 보시면은 스팸의 현황과 대책이라고 하는 제일 위에 제목을 쓰는 난이 있는데 그 쓰는 난 위에 보시면 광고성 정보라는 5글자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머릿말이라는 뜻이에요. 이 머릿말은 어디다 써야 되느냐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놓고요. 쪽 머릿말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머릿말, 꼬릿말 그리고 만들기. 그런데 잠깐 보세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막 썼어요. 쓰시고 나서 머릿말, 꼬릿말 닫아보세요. 그냥 뭐라고 막 쓰세요. 몇 글자 쓰시고 머릿말, 꼬릿말 닫으시면 머릿말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머릿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머릿말을 고칠 거라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고칠 수는 있어요. 고칠 수 있는데 내가 모르고 머릿말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머릿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그때는 머릿말을 삭제하셔야 돼요. 삭제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하고 머릿말 영역을 이렇게 아까는 이 화살 마우스 포인터 없었어요. 이 더블 클릭하고 지우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지우기 누르시고 지우겠다라고 하면 머릿말 자체가 사라져요. 자, 그럼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그렇게 안 변할 거예요. 화살표를. 자, 한번 해볼게요.
쪽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머릿말, 꼬릿말이 있는데 머릿말에 가서 머릿말, 꼬릿말에 다시 가서 머릿말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문제지에 나와 있는 대로 광고성 정보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지시사항대로 블럭 잡고 도둠 10포인트 그리고 오른쪽 정렬 오른쪽에다 정렬시켜야죠. 지시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블럭 잡고 나서 도둠 10포인트 오른쪽 정렬했어요. 그리고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도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여기 클릭할 때 천상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머릿말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화면 하단에 우리 책에 보면은 쪽 번호를 6으로 시작할끔 매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쪽 번호 한번 매겨 볼게요. 쪽에 가면 쪽 번호 매기기라고 있어요. 쪽에 가면 쪽 번호 매기기, 쪽 번호 매기기 들어가면 여기도 매겨야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얘는 항상 종이 위에 왼쪽에 출력되나. 보편적으로 쪽 번호는 중간 하단에다 넣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오른쪽에다 넣으래요. 얘 아닙니다. 얘는 뭐냐면은요, 페이지를 인쇄를 해서 재본하잖아. 재본.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따로따로 인쇄해서 재본을 하면 우리 책이 그래요. 우리 책이 페이지 번호가 어디에 있나 보세요. 우리 책 페이지 번호가 72쪽 73쪽 써있는 위치가 어딘가 보세요.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바깥쪽이죠. 즉 왼쪽이 짝수 페이지고 오른쪽이 홀수 페이지인데 바깥쪽에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쪽 번호가. 그럴 때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양면을 인쇄해서 재본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한 면만 인쇄해서 넘기던 왼쪽으로 넘기던 위로 넘기던 한 점만 하는 거는 이걸 쓰는 거예요. 여기를. 얘는 한면 인쇄, 얘는 양면 인쇄할 때. 그리고 가나다나 마바사로 돼 있죠. 1, 2, 3, 4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가서 가나다로 바꿔야 돼요. 1, 2, 3, 4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줄표라는 말은 뭐냐면 요 가나다라 1, 2, 3, 4 좌우에 이렇게 빼기 표시가 하이픈 표시가 있는데 이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책에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넣기를 누르면 화면 오른쪽 끝에 보세요. 다 가나다 해서 얘가 3번 페이지였잖아요. 3페이지. 얘가 3페이지였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3이라고 가나다로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출력하면 안 된다며요. 어떻게 출력해야 돼? 6 가나다라 마바 이게 6으로 출력하래죠. 그러면 새 번호로 다시 시작해라. 얼마로? 6으로. 쪽 번호를 6번으로 다시 시작해라 하고 넣기 누르면 얘가 이제 가나다라 6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세 번호를 왜 시작할까요? 얘는 세 번째 페이지니까 3으로 출력하는 게 맞잖아요. 가나다 다로 출력하는 게 맞는데 왜 6으로 출력할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학급 문고 만들 때 홍길동이라는 학생은 1페이지서부터 10페이지까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가 올 거예요. 자기가. 이쯤에는 11번서부터 20페이지까지 글을 써가지고 출력해 올 거예요. 그래서 합하면 문고가 나오겠죠. 학급 문고가. 그런데 무조건 페이지는 1번부터 들어가잖아요. 홍길동은 1에서 10까지 인쇄했는데 일쯤에는 1부터 10까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쯤에는 번호를 매기되 새 번호를 넣어가지고 11부터 출력하라 그러면 일쯤에 거는 11부터 인쇄가 되겠죠. 그렇게 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넣기도 하잖아요. 1, 2, 3, 4 인쇄하고 5번은 그림이 들어가고 6번이 새로운 문서가 들어가요.
그럼 6번 페이지에 5번 페이지, 원래는 5번 페이지였는데 새 번호로 6으로 시작하라 그러면 걔는 6으로 나오겠죠. 그럼 1, 2, 3, 4, 6이 출력되겠죠. 이때 우리가 그림을 인쇄해서, 사진을 인쇄해서 중간에 넣어주면 걔가 5페이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중간을 꾸겨 넣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쪽번호를 넣어주면은요, 쪽번호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적용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쪽번호를 매기잖아요. 20페이지에다가 쪽번호를 매기면 1, 2, 3, 4부터 나와요. 앞에서부터. 근데 얘는 안 나왔죠. 2페이지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머릿말 꼬릿말은요, 내가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 머릿말을 넣으면 세 번째 페이지에 나와요. 그리고 머릿말이 중간에 저기 10페이지에 가서 머릿말을 새로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새로 입력하면 그 해당 페이지부터 머릿말이 밖에서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머릿말이 어차피 제가 세 번째 페이지에 넣었으니까 세 번째 페이지부터 나와요. 근데 쪽번호는 안 나왔잖아요. 자, 처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우리 문서 만들 때 뭐 했어요?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문제번호 1번 2번 넣었죠. 그리고 Alt Shift 또는 Shift 플러스 Alt 하고 뭐 했어요? 엔터 눌렀잖아요. 문단 번호 매겨주고 1번하고 엔터 몇 번 쳐주고 2번 쓰고 엔터 몇 번 쳐주고 Alt Shift 엔터 쳤잖아요. 그리고 또 뭐 했어요? 3번 엔터 여러 번, 4번 엔터 여러 번, Alt Shift 엔터 했잖아요. 요게 뭐냐면 구역 나누기라고 하는 거예요. 구역 나누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강제로 페이지 나누기라는 명령을 걸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보시기만 하세요. 자,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에 들어가서 1번, 2번, 컨트롤 엔터, 3번, 4번, 컨트롤 엔터. 그러면 어차피 페이지가 강제로 쪼개지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여기다가 글 다 써놓고 나서 뭐예요? 아까 쪽에 가서 머릿말에 가서 머릿말 삽입하겠죠. 그리고 글자 크기를 이제 크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빠져나가면 머릿말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머릿말 들어가고 여기는 머릿말이 없죠? 원래 머릿말은 입력한 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또 뭐 넣어야죠? 쪽번호 넣어요. 쪽번호. 아까 오른쪽에 있었다며요. 오른쪽. 그럼 쪽번호 딱 넣는 순간 당연히 얘는 몇 페이지다? 3페이지라고 나오겠죠. 3 이렇게. 근데 올라가 볼게요. 2페이지도 나왔죠? 1페이지도 나왔죠? 근데 여기는 쪽번호 나오면 안 되잖아. 얘는 쪽번호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서요. 여기 가서 감춰요. 뭐를? 쪽번호로 감추면 1번 안 나와요. 자, 2번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쪽번호를 감춰요. 쪽번호 감춰요. 그럼 얘 또 안 나와요. 대신에 뭐는 나오죠? 3은 나왔잖아요. 그럼 3 나온 데다가 뭐 해줘야 돼요? 번호를 새로 시작해서 아까처럼 6번 하면 6으로 시작했끔 이거는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두 번에 걸쳐서 감추기 작업을 해야 돼. 두 번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귀찮아서 구역 나누기를 한 거예요. 구역 나누기를 하면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 쪽번호를 부여하면 구역이 나눴기 때문에 거기만 나타나. 1, 2에는 안 나타나. 편법 때문에 하는 거예요. 편법. 실제 업무상에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 시험 특성상 두 번 작업을 안 해도 되잖아. 귀찮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구역 나누기를 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구역 나누기가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문서를 만들 때 1페이지에 가로 문서,
이 페이지에 세로 문서 할 수 있어요? 1페이지는 세로로 작업을 하고 2페이지는 가로로 작업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강제로 줄바꾸 쪽에 페이지 나눴죠? 자, 얘를 가로로 바꾸면은요, 가로로 바꾸면 1, 2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다 가로가 돼요. 얘를 세로로 바꾸면 다 세로예요. 다 세로가 됐잖아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에다 제가 Alt, Shift, Enter를 눌러서 구역을 나눴어요. 그리고 얘는 여백 설정을 가로로 작업해요. 보시다시피 얘는 가로 페이지가 되고요. 얘는 세로 페이지가 돼요. 서로 다르죠? 1, 2, 3은 같은 구역이라서 세로 페이지고 네 번째 페이지 작업한 거는 제가 구역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을 나눠서 얘는 가로로 작업하겠다라고 하면 가로 문서가 돼요. 옛날 버전은 이런 기능이 없어서 가로로 인쇄하다가 세로로 작업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가로 문서는 가로 문서 따로 입력하고 세로 문서 따로 입력해서 해당 페이지 번호 맞춰가지고 따로따로 인쇄해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가로는 가로에 맞춰서 입력하면 되고 세로는 세로에 맞춰서 입력하면 되고. 그러니까 실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부연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뭐 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만 한 거지.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실무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땐 컨트롤 엔터가 좋아요. 왜 좋으냐면 보세요. 여기다가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다가 제일 앞에 제목 쓰죠. 제목 쓰잖아요. 보고서 이런 거 쓰잖아요. 보고서. 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커서가 여기 들어갔냐고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딱 넣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1페이지니까 2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엔터를 막 누르겠죠. 이렇게 막 누르겠죠. 이렇게. 페이지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거다 이제 내용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는, 야, 얘가 너무 위에 있어. 너무 위에 있어. 지금 보시면, 너무 위에 있어. 여기다 엔터를 막 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가 밀려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또 당겼어. 그러다가, 얘를 또 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당기면 어떻게 돼요? 얘가 올라와 버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컨트롤 엔터를 탁 쳐버리면 페이지가 완전히 쪼개버렸잖아요. 여기 중간에 엔터 표시는 없지 않습니까? 강제로 페이지가 획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여기다 엔터를 치던 위에서 엔터를 치던 밀려나가는 것 없이 깔끔하게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쓴 거를 받아보잖아요. 이렇게 하는 문서가 없어요. 다 엔터 쳐갖고 페이지를 쪼개더라고. 허구한 날 다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아량을 좀 배워서 오지. 아량을 뭘 배우는가 봤더니 그냥 엔터 치면 줄 바뀐다는 것만 알고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우리나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들이 아량을 사용법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글 쓴 게 표준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표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답답해요. 답답하고 아쉽지. 그런 사람은 IT 자격증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공공기관에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거나 임시적으로 가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문서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문서를 만들어야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문서 연습하는 문제는 다 마무리 졌어요. 7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실제로 시험을 실행하러 가면, 시험을 치러 가면은 이 세 번째 페이지서부터 입력을 많이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앞에 1, 2번서부터 하지 않고 당연히 페이지 번호는 부여해주고 세 번째 페이지 여기서 또 글을 많이 씁니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타자 입력이 수월하니까.
이때 제목 쓰고 엔터 쳐가지고 이제 글자를 쓸 거 아닙니까? 글자를 여기까지 쓰던 저기까지 쓰던 간에 써놓고 나서 여기다 뭐 해요? 입력이 가면 하이퍼링크 하나 걸어놔야 된다 그랬잖아. 하이퍼. 책갈피 넣어줘야 되잖아요. 아니다. 하이퍼링크가 아니다. 책갈피를 먼저 넣어주지. 책갈피를 넣어줘야 위에 있는 도형에서 하이퍼링크를 연결하던 말던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 책갈피 넣고 나서 이제 글을 마저 다 쓰고 나면 이제 꾸미고, 그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 꾸미고, 그림 가져와서 잘라가지고 붙이고, 이런 작업을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글도 쓰시고, 표도 작성하고, 마지막에 머릿말도 쓰시고, 머릿말 먼저 쓰셔도 돼요. 머릿말이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먼저 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쪽번호 부여해주고, 세번호 부여해주고. 그 내용이 74쪽, 75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 삽입하고 그림을 자르는 방법, 그것도 81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3쪽, 이제 소제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소제목 쓰시고 나서 블록을 한꺼번에 잡고 도둠 18포인트 해주고, 두 번째, 기호는 빼고, 여기 있는 기호는 빼고 글자만 다시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글자 색깔, 그 다음에 배경 색깔 바꾸고, 그 다음에 한 김에 아래쪽 것도 한꺼번에 또 바꿔주고, 얘 또 강조점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줄 블럭 잡고 나서 오른쪽 눌러서 글자 문단 번호 모양 들어가기 전에 줄간격 180으로 해주고 문단 번호 모양 들어가고. 자, 84쪽에 보시니까 블럭을 잡고 나서 문단 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비슷한 모양을 미리 하나 선택해 놓고 세뷰를 꾸미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 가지고 1수준은 20오른쪽, 2수준은 30오른쪽. 그 기호가 그러니까 1 가나다라, 가나다라라는 기호가 문단 번호 기호가 오른쪽으로 가게끔 20포인트 떨어져서 30포인트 떨어져서 갈 수 있게끔 그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86페이지 끝에 해놨네. 줄간격 180% 하는 거. 먼저 하시는 게 수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표 제목 쓰고, 그 안에 내용 꾸미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관 명칭, 깨끗한 정보화 사회 쓰고, 꾸미고, 그리고 머릿말 쪽번호 설정해주면 그대로 끝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91쪽에 나와 있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새 문서를 한번 누르시면 종이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11이고 위아래는 다 10. 제번은 없고요. 여백 설정하셨으면 문제번호 넣어주고, 구역 나누고, 문제번호 넣어주고, 구역 나누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페이지가 91쪽에 2015 이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제목을 첫 줄 한번 써주시고 나면 앞 글자에다 클릭하고 뭐 하자고요? 입력에 가면 책갈피는 꼭 먼저 넣어주자 하는 거죠. 책갈피 공예라고 써있으니까 공예라고 쓰시고 넣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관점에서 하고 쭉 데이터를 입력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끝까지 완성해 볼게요. 91쪽을 보시면은 거기에 국제공예 비엔날레라는 머릿말을 집어넣는 이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시고 나면은요, 입력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문 불러 오셔가지고 책에 보니까는 문제 유형 D 드라이브에 클린업 트리오 한글
챕터 6에 보면은 문제 유형 001 보고 있네요. 그렇죠? 얘를 여시면 이렇게 입력한 게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 입력하시면 되고, 또 이제 뭐 다른 거 연습하실 거라면 또 이제 2번 문제 유형 2번 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연습하시고 그런 식의 연습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처음이니까 많이 입력을 해 보셔야 돼요. 네, 보겠습니다. 머릿말 기능은 쪽에 가셔서 머릿말 꼬릿말에 있는 머릿말을 눌러볼 거고요. 이때 머릿말 꼬릿말이라는 제일 하단에 있는 기능을 눌러버리면 꼬릿말을 만들지 머릿말을 만들지를 물어보는데, 우리 시험은 항상 머릿말 만들려고 하지 꼬릿말 나오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홀수 쪽 따로 짝수 쪽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책에 보시면은 우리 책은 머릿말이 아니라 꼬릿말이 들어가 있죠. 오른쪽에 여기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몇 페이지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왼쪽에는 없어요. 왼쪽에는 한글 2011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짝수 쪽 따로 만들고 홀수 쪽 따로 만든 거예요, 우리 책은. 근데 우리 시험은 무조건 양쪽이라고만 하시면 되니까 만들기 누르시면 되고, 이때 여기다가 국제공예 비엔날레라고 쓰시면 되는데, 이 글자를 오른쪽 정렬로 해놓고 굴림 10포인트예요. 굴림 10포인트. 그리고 절대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머릿말 꼬릿말 빠져나오는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오셔야 되고, 다시 만들어 들어간 거에는 더블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메뉴판이 저 상단에 보시다시피 왼쪽에 머릿말 꼬릿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빠져나오시면 되고, 머릿말 안 할 것 같으면 삭제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이제 2015라는 글자 앞에다 클릭하고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책갈피를 누르실 겁니다. 책갈피. 책갈피 여기에다가 공예라고 이제 넣으시면 되죠. 공예라고 있었네.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갔네요. 그렇죠? 가시면 되고. 네. 공예가 없으면 공예를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잘못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죠? 책갈피에 가서 이 잘못 만들어진 책갈피를 삭제하셔야 돼. X반치 눌러가지고 삭제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다 놓고 공예라고 다시 넣기를 눌러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상단에서 여기는 이제 포스터 그릴 때 클릭하면 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도둠의 18포인트고요. 도둠의 18포인트 가운데 정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굵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책갈피는 넣었고요. 책갈피는 블럭 잡고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앞에다 클릭해 놓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덧말을 넣어야 돼요. 덧말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확장과 공존. 덧말은 위에 넣을 거예요. 아래가 아니라 위에. 그대로 두시고 넣기 누르시면 요 위에 올라가죠. 덧말을 바꾸고 싶을 때는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덧말을 지울 건지. 그렇죠? 자, 덧말에 가서 확장과 공존 넣기 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덧말을 지워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첫 글자가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나온 거는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블럭을 많이 잡아요. 습관적으로 블럭 잡으면 안 되고요. 이 문단이 들어있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면 그 엔터 친 자리가 문단이니까 문단 안에 첫 번째 글자, 즉 서식에 가시면 끄트머리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눌러서 두 줄짜리, 글꼴은 궁서노랑이네요. 궁서, 면색은 노랑. 그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도 클릭해보면요, 점선이 보여요. 테두리선이 있는 것을 가렸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한자가 어딨나 좀 볼까요? 공예의 종류도 공예. 여기다 한자키 눌러서 한자로 바꾸면 되고요. 한자로 바꾸는 겁니까? 한자 옆에, 우리말 옆에 한자로 바꾸는 거죠? 세 번째 거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는 이 부분 시 대자고 애자 사이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입력 각주. 화면 밑으로 내려가서 고고하게 시대 구분해서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전체를 블럭을 잡아서 크기가 10포인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10포인트라는 말이 없지만 지정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10포인트를 해줘야 되는 게 이 문제의 규정이에요. 꼭 10포인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각주 번호 모양이 있는데 블럭 잡으시면 안 되고 블럭을 깨트린 상태에서 각주 미주 정정 각주 미주는 뭐냐면요, 말 나온 김에 알려드릴게요. 각주는 해당 페이지 밑에 나오는 게 각주고 미주는 페이지 끝에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주로 바꾸겠다라고 미주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주석에 보시면 주석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주석 모양. 이 주석 모양을 우리가 또 바꿔야 돼요. 이 책에서는 동글뱅이 1, 2, 3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동글뱅이 1, 2, 3 어디 있나? 여기 있나요? 네,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때 블럭이 잡혀 있으면 설정이 안 되니까 클릭해 놓으시고 각주 미주 들어가서 번호 모양을 동글뱅이 1, 2, 3으로 원형 기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설정해 주시면 바뀔 겁니다. 여기가 바뀌면 당연히 저 위에도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클릭하는 순간 더블 클릭하면 이 안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얘도 하이퍼링크처럼 더블 클릭하면 글로 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해준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문단에 관한 내용들인데, 여기 이제 탈바가지 하회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입력 그림. 원래는 문서 안에 ITQ 폴더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내 컴퓨터의 D 드라이브에 가서 여기서 갖다 놓은 거를 연습을 합시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이때 탈바가지가 지금 그림 5번이네요. 이때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안 돼요. 얘는 절대로 수업을 처리를 못해요. 시험을 문서에 포함만 하시면 돼요. 문서에 포함. 그리고 마우스를 크기 지정도 하지 마세요. 그냥 문서에 포함만. 이걸 안 하시면 안 돼. 이걸 안 하면 감점이고요. 다른 거를 선택하는 순간 불편해진다는 얘기지,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면 불편해지고요. 문서에 포함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선택하고 넣기. 그리고 그림을 클릭하면 이렇게 자르기 기능이 생기니까 이렇게 가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좌우상을 이렇게 줄이시면 되고요. 팔바가지 이렇게 바짝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 줄이면 안 됩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탈바가지 밑에 이렇게 다른 그림 나오면 안 되죠. 이거는 꼭 지워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가 40에 35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크기 고정해 주시고 여백에 가서 2mm, 왼쪽 여백 2mm. 얘가 오른쪽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근데 얘를 잘못하면은요, 보세요. 얘가 종이로 되어 있으면요, 얘가 밖으로 나갑니다. 문단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되게 불편해요. 그러면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종이가 아니라 쪽으로 바꿔놓던 문단으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밖으로 안 나가요. 마우스를 끌고 나가도 안 나가요. 그리고 얘는 반드시 호랑나비 중에 첫 번째 거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도형 그릴 때는 글 앞으로 라는 기능도 했는데, 얘는 글 앞으로 해버리면 글자 위에 떠 있어요. 안 돼요. 이러면. 그래서 호랑나비 중에 첫 번째 거. 저 상단에도 호랑나비 있었잖아요. 요거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거로 놓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호를 다양한 일상생활 주술에 여기 안 맞죠. 이걸 꼭 맞추라는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는데 맞춰놓으면 마음의 위안이 오거든. 잘했구나 라는 거. 그때 마우스로 조절하기 힘드시니까는요, 팔바가지 클릭하고요, 키보드로 왼쪽을 누르시면 신호, 다양, 뭐뭐 1, 주, 그 다음에 컴마. 저는 여기가 또 안 맞았네.
주까지는 맞았는데 주술에 필요한 석기와 토기 또는 목제품이 고작이었으나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청동으로 컴마. 여기가 또 안 맞네요. 저는 왜 매번 안 맞지? 양쪽을 10으로 해줄게. 11로 해줄게. 11 11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 틀려요. 제가 ITQ 문제는 10몇 년을 제가 했는데 이거 틀리겠어요? 머릿속에 박혀버렸지? 근데 이번에는 이 아래 한글이 뭐가 버전이 세팅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얘가 안 맞더라고. 저번에도 해보니까. 그런데 그랬잖아요. 이거 안 맞아도 상관없다 그랬죠? 위안을 삼는 것 뿐이지 안 맞아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그냥 오른쪽 벽에 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 고, 에, 이, 로는 맞죠? 이것도 안 맞네. 쟤는 연구하고 사람에게 중요한 도구이며 표면적 매체이다. 따라서 손에 집중하여 공의 다양성을 관찰. 관찰은 또 한자를 써야 되겠네. 확장 컴마. 이건 맞았네. 주 여기까지. 얘는 맞았는데 여기가 안 맞네. 여백이야? 이거 안 틀린다니까. 하도 많이 해서 네, 글자가 안 맞기도 해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요, 잘 되던 사람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를 출제위원이요, 이 글자의 자간이나 이걸 바꿔가지고요 틀어지게 만들어. 일부러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맞아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안 맞게 문제를 내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자꾸만 맞추려고 애를 쓰고 시간 낭비 허비하게끔 유도를 해요. 상관없어요. 네, 안 맞아도 글자가 오타가 났는지 탈타가 났는지 잘못 썼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맞춰보라는 얘기지, 그건 안 맞아도 상관없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얘는 굴림의 18포인트고요 당연히 여기도 굴림의 18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만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 서식에 가면 글자 모양에 글자 색깔은 흰색, 그 다음에 음영색이 파랑이죠. 일부러 보라색으로 해놓고 애를 쓰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기울어뜨리고 그리고 공의 비엔날레라는 글자만 강조점이 들어갔잖아요. 또 따로 블럭 잡아서 확장에 가서 강조점을 또 체크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얘는 줄 간격을 얼마로 한다고요? 180%로 해주시고 미리 하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 아까는 1, 2, 3, 4 가나다라였지만 지금은 A, B, C, D 1, 2, 3, 4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셔야죠. 세 번째 줄에는 아까는 가나다라 1, 2, 3, 4 가나다라니까는 끝에 걸 하지만 지금은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사용자 정의에 가서 20포인트 오른쪽으로 해야 가나다라 ABCD가 오른쪽으로 가고, 이 수준은 30포인트 오른쪽으로 가고. 근데 간혹 보시면은요, 시험 문제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도 있어요. 저희 시험 볼 때는 여기 없었어요. 이걸 만들어야 돼, 내가. 이 가나다라 1, 2, 3, 4가 여기 없어요. 예제 중에. 천상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다 그 중에 고르게끔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식에 가서 수준 올리기, 내리기 이런 걸 이용하시면 모양새가 딱 떨어지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 도형은 글꼴이 굴림, 가운데 정렬 하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자, 잊고 더하라를 이렇게 굳이 길게 쓰지 마세요. 잊고 엔터 치고 더하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보면 아름다움과 행복이라는 두 줄이잖아요. 그냥 엔터 치세요. 이거는 엔터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적 밀리언셀러 알랭드
보통이야? 보롱이야? 뭐야? 야, 15팁. 이걸 한 줄로 썼잖아요. 한 줄로 쭉 쓰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합쳐야 되고, 쟤네들도 합쳐야 되고, 이렇게 해도 M 눌러서 합치고, 저렇게 해서 블럭 접어서 M 눌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대략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끄트머리가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왼쪽서부터 바짝 줄여야 돼요. 바짝 줄이고 늘려서 이게 탁 맞지 않으면 저 끝에 글자가 정확히 안 맞아요. 정확히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런데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이라는 거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자격증은 좀 유별나요. 마우스로 대략 막 움직이면 다 틀린 거로 처리해요. 그 시험은 정확성을 요구해요. 뭐 우리는 그 시험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 문제를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머리 막 깨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 좋게 하려고 높이는 좀 조정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줄은 C 눌러서 그라데이션, 수평, 처음이 노랑이고 끝이 흰색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시 블럭 잡아서 L 선 모양 테두리에 가서 왼쪽 오른쪽은 선을 빼고, 그렇죠? 다시 선 모양 가서 이제 두 줄로 위쪽 아래쪽 두 줄 들어가고, 다시 첫 줄 블럭 잡아서 또 선 모양 테두리 두 줄로 해서 아래쪽 또 두 줄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럼 일단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글자 엔터를 탁 치는 순간 이렇게 대시가 나왔는데 여기다 글자를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안 쓰면 밑에 엔터는 사라지는데 이 엔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이거 빼기 기호가 이때 엔터 치고 엔터 한 번 더 치면 여기서 엔터를 쳐요. 여기서 엔터 치면 안 되고요. 여기 비어있는 데 가서 엔터를 탁 치면 얘는 사라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예요. 얘는 지우고 다시 지우고 여기에서 엔터 다시 치면 빈줄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엔터 쳐갖고 여기다 글자를 써야 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여기서 엔터 치고 생겼잖아요. 엔터 한 번 더 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쳐야 빈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자를 쓴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엔터 치면 대시 생겼죠. 엔터 치면 빈줄 대시 사라졌죠. 엔터 치면 빈줄 들어갔죠. 그리고 글자 쓰는 거예요. 요 대시라는 기호가 빼기라는 기호가 자연스럽게 따라 붙어 다녀요. 왜냐면 이게 글머리 기호라 그래. 글머리 기호. 아까 ABC 1, 2, 3, 4 이런 것처럼 글머리 기호 중에 하나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오면 방법이 어떻게 돼요? 클릭해놓고 여기다가 아까 서식에 가면 요거 누르면 빠져요. 다시 누를 때마다 빠지거든. 얘도 이렇게 놓고요. 요거 누르면 빠져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은 다 있어요. 아직 한글 2011이라는 프로그램 전반적인 기능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막 당황하는 것 뿐이지 연습하시면 다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청주국제 요거 제목은 또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궁서는 글꼴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24 굵게, 그 다음에 장평
글자에 가면 기본에 장평이라는 게 있어요. 장평은 얼마? 95. 장평이 줄어들면 100%보다 이하로 줄어들면 글자가 좀 늘씬해 보이죠. 그리고 이 쪽번호 매기면 되겠네요. 쪽번호 쪽에 가서 쪽번호 매기기. 오른쪽 끝에 부여할 거고요. 밑에 쪽번호는 로마 숫자 소문자로 써있네요. 로마 숫자 소문자. 그리고 넣기 누르면 오른쪽에 이렇게 로마 숫자 3이라고 들어갔는데 여기다 뭐라고? 새 번호로 얼마? 4로. 그래야 4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을 한 거예요. 완성된 거는 열어보시면 있을 거예요. 여기 열기 눌러가지고 네, 완성된 거 여기 있단 말이에요. 채트 6번 완성된 거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다 완성한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거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책에는 001번이잖아요. 001번. 이렇게 열기 눌러서 요거 001 완성된 거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입력된 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연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2쪽, 93쪽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댁에서. 예.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하셔야. 근데 유형이 똑같죠. 제목, 제일 위에 제목은 어땠어요? 입력을 하고 꾸미기 전에 앞에다가 책갈피 넣고요. 그리고 이제 블럭 잡아서 뭐 했었죠? 거기에다가 덧말 넣게 하고요.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 꾸몄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스페이스바 두 번 눌러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림 가져와서 잘라가지고 사이즈 맞춰서 오른쪽에다 처박아 놓고 여백은 2mm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 넣고 내용 들어가고, 소제목 넣고 표 들어가고, 그리고 머릿말 넣고 밑에 쪽번호 넣고, 다 똑같아요. 중간에 각주 한번 들어가고, 한자 바꾸는 건 2번 정도 나오고, 매번 똑같은 패턴이 들어가요. 이거를 많이 연습하는 사람이 개장 노릇하는 거예요. 자, 교재 우리 98쪽을 보시면 시험에 관한 이야기 거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있는데, 여기 중요한 사항은 이거예요. 이제 수검포로가 나올 테니까 우리 1, 2, 3, 4, 5, 6, 7, 8로 연습 삼아 저장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자기 수검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고, 이거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우리 연습을 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오시면은 공통 부분에 대해서 함초롱 바탕, 바탕 또는 함초롱 바탕이니까 아래 한글 기본 글꼴이 뭐라고요? 함초롱 바탕이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되죠? 기본 글꼴은 10포인트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되고요. 뭐는 하셔야 돼요? 양쪽 정렬 건드시면 안 돼요. 원래 양쪽 정렬을 했잖아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11포인트고 위아래는 다 10포인트고, 그리고 문제번호 넣어주는 거. 문제번호 넣어주는 거. 1점, 2점. 우리 1, 2만 썼는데, 1, 2, 3, 4 썼는데, 1점, 2점. 그런 거.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도형 그리는 거였죠. 도형에 보면 뭐 1, 2, 3 해가지고 배경 도형 넣고 점선에다 글자 쓰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를 전체 블럭 잡아서 복사하기 어려워서 묶기 작업을 하는 경우 있어요. 묶기. 제가 묶기 작업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왜? 묶기 작업을 해서 제출하면 빵점 처리를 시킨다기 때문에 아예 설명을 안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할까봐.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스타일 문제 하나, 그 다음에 표 그리고, 그 표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식 2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스터 그리고, 아까 우리 연습하던 대로 쫙 내용 쓰고. 이걸 1시간 만에 하는 거예요. 1시간 만에. 자, 98쪽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에 A4 용지로 선택하는 거, 여백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었네요. 답안 작성 요령 세 번째 박스를 보면은 구역 나누기라는 거 있었잖아요. Alt, Shift, Enter 눌러가지고 구역 나누는 거. 예, 그거를 원래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걸 하면 편하기 때문에 하세요 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 1번에 이제 아까 봤던 그 스타일 문제. 스타일 문제는 어디가 많이 틀린데요? 요 끝에. 여기 페스티벌 that
해가지고 뭐 brings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엔터 치면 안 되죠? 글자를 쓰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코리아 점 다음에 엔터를 한 번 치고 대한민국을 쓰면 되는데 이 사이가 벌어져 보이니까 엔터를 한 번 더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더 누르면 안 된다. 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문단 안의 간격을 늘렸기 때문에 더 공간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엔터 한 번 눌러주고 그 다음 글자를 쓰면 된다라는 거. 여기서 많이 틀려요. 안 틀리는 사람은 전혀 안 틀리는데 틀리는 사람은 계속 틀리더라고. 그 다음에 표 작업은 어떻게 됩니까? 표 작업? 표를 그릴 때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가 위에 있고 차트가 아래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색깔은 지시하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여기 뭐 노랑을 써라 그럼 노랑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지가 보시다시피 흑백 문제지잖아요. 흑백 문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랑인지 빨강인지 모른다라는 얘기죠. 칼라 문제지 같은 경우라면 노랑을 보고 하면 되는데 아까도 우리 연습할 때 뭐 했어요? 배경색을 파랑인데 실제 색깔은 거기 자주색처럼 보이고 보라색처럼 보였잖아요. 그렇게 일부러 장난을 칠 수도 있으니까 꼭 지시문을 보시고 하셔야 돼요. 여기는 노랑이라고 써있으니까 노랑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도형 그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다 다르게 색깔을 칠해야 된다. 칼라 문제니까 노랑을 칠하고 빨강을 칠하지만 실제 흑백 문제에서는 얘가 빨강이라고 써있으니까 빨강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흰색이라고 써있으니까 여기에 흰색이라고 면적이 써있으니까 흰색을 하는 거고 그 외에는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깔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사용하라 그랬고 여기 빨간색인데 여기도 빨간색이면 안 되죠. 서로 다르게 사용하라 그랬는데 같은 색깔이 2번 이상 나오면 감점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금 전에 연습했던 대로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요 글자 끝에 안 맞춰도 된다 그랬어요. 안 맞춰도 되고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얘는 대문자 ABCD고 소문자 로마 숫자인데 이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까 이렇게 블럭 잡고 그 문단 번호 모양에 들어가면 젠장 안 보이네. 이름 기호 있어요? 대문자 ABCD 로마 숫자 1, 2, 3, 4 있어요? 여기에? 없죠? 천상 만들어야 되겠네요. 얘는 연습 차원이니까 나온 건데 이거는 관련도 지난달 본 거죠? 연습해야 되겠다. 안 할 수가 없네. 이거 설명 안 드리고 여러분 시험 보러 가면 시험 보면서 저를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이건 쉬워요. 어렵진 않아요. 쉬워요.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까지가 이제 1시간 만에 푸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시간이 4시 6분입니다. 5시까지 걸쳐서 하시는데 제가 요구하는 시간은요 4시 40분에 딱 끝냈으면 좋겠어요. 입력하고 꾸미는 데까지. 그리고 당장에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면 1시간 동안 이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아무리 늦어도 50분 안에 더 해야겠다. 50분 안에 내가 마무리 져야겠다. 라고 마음을 갖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작. 다 입력을 하세요. 다 입력을 하세요. 자, 파일에 가면 새 문서 눌러서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하는 연습하시고 자, 이번엔 문제 번호 어떻게 들어가죠? 1점, 1점, 2점 아까는 1, 2, 3, 4만 썼는데 이번에는 1점, 2점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세요. 교재 103페이지 보시면은 요 부분에 이제 줄간격은 180인 걸 알겠는데 여기 지금 문단 번호 모양이
우리 책에서 말하는 A, B, C, D 동글뱅이 A, B, C, D 소문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천상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달 시험 문제도 그게 변경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고르세요. 얘가 제일 수월할 것 같으면 얘를 하시면 되고요. 대문자 A, B, C, D니까 일단은 얘는 있잖아요. 그래서 동글뱅이 A, B, C, D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용자 정의로 오셔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꺽쇠 1이라고 써있죠. 꺽쇠 1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꺽쇠 1이란 뜻이 1수준이란 뜻입니다. 꺽쇠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제가 여기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때 이 꺽쇠 1이란 뜻이 이게 1수준이란 뜻이에요. 근데 점이 찍혀 있잖아요. 점은 뭐냐면 만약에 1수준이 지금은 ABCD죠. 1수준이 ABC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점이 안 나와야지. 점을 찍으면 점이 찍히고 괄호를 닫으면 괄호가 열리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문제지는 그냥 A, B, C, D만 되어 있지 점은 없잖아요. 꺽쇠 1 다음에 이 점을 빼줘야만이 그러니까 만약에 1수준이 A, B, C로 되어 있으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가 A 점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점을 빼면 어떻게 되죠? 얘도 안 나오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1수준은 점을 빼주면 되는데 2수준은 뭐예요? 1수준에서 20포인트 넘겨주고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20포인트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2수준은 꺽쇠 2가 2수준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2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2수준은 뒤에 점이 찍히지 않죠? 이게 점도 지우면 돼요. 근데 모양이 뭐로 돼 있어요? 원형의 ABCD죠?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각주 번호 모양 고르듯이 번호 모양을 고르면 동글뱅이 ABCD 소문자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30의 오른쪽이죠? 30의 오른쪽. 이렇게. 점이 찍히면 안 되니까 꺽쇠 2만 쓰시면 그냥 동글뱅이 ABCD만 찍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는 아까 여기서 우리 공부한 대로 서식에 가서 수준 내리기. 여기 수준 내리기.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교재 101쪽서부터 한번 제가 설명드려가면서 할 테니까는요.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영어하고 우리말은 반드시 입력을 다 해야 돼요. 반반만 입력해 놓으면 얘는 0점 처리해줘요. 다 입력을 해야만이 점수를 주던 말던 한다는 거예요. 얘 1번만큼은. 자, 여기서 F6번 눌러서 스타일에 들어가면 여기 피트니스가 있으면 삭제해버릴게요. 자, 피트니스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더하기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피트니스 만들고 문단 모양에 가서 왼쪽으로 얼마? 대부분 10. 문단 아래 간격 얼마? 10. 보통 이렇게 해요. 왼쪽인가요? 들여쓰기인가요? 이게 아니네. 들여쓰기네, 들여쓰기. 들여쓰기 10이네, 그렇죠? 왼쪽 여백이 10이 아니라 들여쓰기 10이에요. 문단 아래 간격은 10이고. 설정하시고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다른 거 건들지 말고 이것도 편법인데 장편과 자간을 먼저 꾸밉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편과 자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말일 때 궁서 그리고 영문일 때 도둠 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한 번씩 하자. 그리고 설정 그 스타일 추가 그 스타일대로 설정 이렇게 불간격이 벌어지고 앞글자가 툭 들어가 버리게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는 가운데 정렬, 그리고 숫자 쪽, 평균하고 숫자 쪽은 오른쪽 정렬. 항상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만큼은 노랑. C 눌러서 노란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 그려볼게요. L. 두 줄로 바깥쪽. 그리고 표줄 블럭 잡아서 얘도 두 줄로 바깥쪽으로 해주면 두 줄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평균이 들어가죠? 밑에는 아니고요. 그럼 평균은 오른쪽 눌러서 계산식에 가서 블럭 평균인데 컨트롤 쉬프트 A 누르면 돼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가면 계산식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어디 갔나? 계산식에 가면 블럭 평균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컨트롤 쉬프트 A.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각선에 가서 이렇게 대각선 그려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캡션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렇죠? 캡션 들어간 거에는 요 글자를 지워야 되고, 국민체력 100. 국민체력 100. 그리고 청소년기 공상 100. 단위 회 소문자 킬로그램이네요. 네, 킬로그램. 그 다음에 회, 표. 회가 이상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 글자는 오른쪽 맞춤을 해주고,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글자 색깔은 따로 없지만 글자 모양은 굴림. 표 안에 들어있는 글자도 굴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란색 블럭 잡아서 입력 차트. 원래는 차트가 위에 올라갔었죠. 원래는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죠? 그렇죠? 우리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을 글자처럼 취급하세요 라고 밑으로 내려온다 그랬는데, 안 내려오면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끌고 내려오시면 되고, 이때 얘를 적당히 사이즈를 크게 조절해서 얘를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빈줄이 더 들어가도 되고 빈줄이 안 들어가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 차트 꾸밀 때는 더블 클릭하고 차트 속에 진입하고 나서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 다시 말씀드리면 차트를 더블 클릭해야 차트 안에 진입이 되고요. 차트만 클릭하면 안 되고 차트를 더블 클릭을 해야 다른 메뉴가 다 정지돼요. 차트 메뉴만 오로지 활성화되고, 오른쪽 눌러서 마법사. 그러면 이 차트는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게 행인지 열인지 문제 이제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그 차트 제목은 국민체력 100, 청소년기 금상과 기준은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갑축에는 또 단위라는 말이 나와요. 단위 콜론 한 칸 띄고 회, 콜론 컴마 띄고 한 칸 띄고 킬로그램, 한 칸 띄고 회 까지만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게 200m, 20m 왕복 달리기니까 몇 회, 그 다음에 상대 악력 몇 킬로그램, 그 다음에 윗몸 말아올리기? 꽈배기인가요? 말아올리기? 몇 회? 이런 거야? 예. 말아올리기라는 것도 있네요. 윗몸 앞으로 굽히기도 아니고. 예.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되는데, 이때 뭐 눈금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제 모양새가 틀어졌으니까 모양새를 하나하나씩 고쳐 나갈 겁니다. 자, 제목은 보듬 진하게 12포인트고요.
나머지는 도둠 보통 10포인트고요. 도둠 제목 더블 클릭을 해서 배경에 가시면 선 종류가 한 줄로 그림자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2포인트고, 글자는 도둠이고요. 12포인트 진하게 이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회, 얘는 더블 클릭을 해서 가로쓰기를 해야죠. 가로쓰기. 그 다음에 도둠, 그냥 도둠 10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 숫자도 글자에 가서 도둠, 이게 속기 귀찮아요. 일일이 다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항목 이름도 도둠 10포인트, 범례도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에 가서 도둠 10포인트인데, 지금 이 범례도 보면 박스가 칠해져 있잖아요. 그럼 배경에 가서 선 종류를 한 줄로만 해주시면 이렇게 박스가 칠해집니다. 그러면 모양새가 딱 어우러지는 거죠. 문제가 얘예요. 요 숫자. 요 숫자는요, 사실은 이거 차트 자체를 약간 높이를 조절하거나 높이를 이렇게 조절하면은 알아서 그게 어우러져요. 이렇게 알아서 계산이 되기도 해요. 제가 이걸 안 고쳤잖아요. 크기만 조절했잖아요. 크기만 조절했더니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편법이지. 그럼 이렇게 제출하면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러면 알고는 계셔야죠. 자, 이 숫자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이란 말은 숫자가 들어있으면 갑축이고 글자가 적혀있으면 항목축인데, 축에 가서 갑축을 선택하면 돼요. 갑축을. 그러면 비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가 자동이라고 되어 있거든. 자동. 이 자동을 최대값이 100이고 눈금은 4개죠. 4개. 0, 25, 50, 75, 100이니까 4개잖아요. 눈금이. 4개 눈금으로 만들겠다. 우리가 차후에 엑셀을 배울 텐데, 엑셀은 그 간격이 25거든요. 25라고 써요. 근데 아래 한글은 눈금 개수가 몇 개냐를 쓰는 거거든요. 4개다 이거죠. 4개. 4개가 좋대요.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오케이, 다 해결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제 수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번 작업 도형 그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문제 다 해야 되겠죠. 특히 뭐 어렵지 않게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일단 수요일 날은 우리가 휴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이 책 가져오시면 되고요. 제가 문제지를 나름 준비해서 또 가져올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문제도 다 풀어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될 거예요.